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 영어 정경식입니다. 자, 오늘은 구문, 체다, 빈출, 패턴. 좀 제목이 길죠. 구문, 체다, 빈출, 패턴 30. 요 강의, 독해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고요. 자, 이번 강의가 인트로 강의예요. 기존에 제 강의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 강좌인 그 200문장으로 끝나는 문법의 끝 이제 하셨잖아요, 그죠? 문법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가정법이다, 또는 동사다, 또는 조동사다, 또는 뭐 시제다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지금 똑똑똑 좀 끊어지고요. 나는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약해요. 이런 식으로 수험생이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갖다가 진단할 수 있는 난 이런 부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독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선생님 저는 독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문법과 달리 독해라는 건 딱딱딱 영역이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문법을 공부해? 그럼 오늘은 이제 동사의 시제를 공부하고 뭐 가정법을 공부하고 조동사를 공부하고 준동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딱딱딱 파트가 있는데 이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 또는 어떤 교재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에 따라서 이 커리도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독해를 되게 오래 가르쳤으니까 독해라는 것도 영어로 쓰여 있기 전에 한 편의 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하는 글을 읽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보, 그 정보가 뭐 큰 정보일 수도 있고 작은 정보일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해당하는 정보를 갖다가 한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득점하는 게 이 독해 영역 또는 우리가 목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 거,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한 편의 영어의 글이고 영어에 대한 한 편의 글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개별적인 하나의 문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독해의 처음이자 또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무엇이냐? 개별 문장에 대한 국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처럼 어떠한 영어 문장을 보든지 간에 내가 국어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독해 영역의 가장 처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독해 문장, 즉 영어 문장을 갖다가 한국어처럼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부터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는 체다 빈출 패턴 30이에요. 예전에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구문이라는 것도요. 이 패턴 잡는 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강의를 준비하는데 패턴을 갖다가 뭐 100개, 뭐 200개, 300개 이렇게 하면 자 여기서 다 나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어떤 자료를 나눠드리냐면 영한사전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내가 나눠드리는 자료에서 다 나왔다. 다 적중시켰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적중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이 독한 영어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철저한 기출 분석에 따른 핵심 이론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될 때까지 출행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계로서 제가 최근 10년 기출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이 중에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장 중에 패턴화 돼가지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치 독해를 갖다가 우리가 문법처럼 딱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요 패턴 30개 정도를 여러분이 단기간에 저하고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극대화된 소개의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강좌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이것까지가 이제 제 인트로에 대한 들어가는 제 인사말이었고요. 오늘 본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인트로 강의 제목은 이제 구문의 정의와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가 생각 노트. 이건 이제 저희 앞부분에 선행 강좌인 200문장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거고요. 혹시나 이 강좌부터 듣는 분들은 이 생각 노트 이렇게 이제 어떤 건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생각 노트 할 거고, 그다음에 구문이나 오늘 인트로 강좌니까 정확한 해석이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 이제 어떤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구문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자체가 구문이니까 그럼 구문을 배우기 앞서서 도대체 구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 그 다음에 왜 배우는데 이걸 배우면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고 내가 뭐가 좋아지는데 이 학습 방향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이 아셔야 학습 의욕이 고취가 되겠죠. 자, 생각 노트는요. 첫 번째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거든요. 구문이 중요하다는 말 자주 들었는데 이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도대체 구문이 뭐예요? 이 문법은 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도대체 구문이 뭐예요? 이거. 두 번째, 요거.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하는 질문일 것 같아요. 문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울 때는 이론은 좀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정법을 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법을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연습 문제를 풀면 대부분 다 맞추잖아요. 왜 그래? 가정법을 배운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면 보나마나 뭘 물어보니까? 가정법을 물어보니까. 오늘 조동사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면은 다 맞추죠. 왜 그럴까요? 조동사를 물어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문법 문제를 풀 때 출제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또는 모의고사를 문제 풀 때는 이게 가정법을 물어보는 건지 시제를 물어보는 건지 또는 명사를 물어보는 건지 다른 비교급을 물어보는 건지 출제 의도 파악이 안 되니까 적용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출제 의도 파악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자, 오늘 배우는 구문, 문장의 구조.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생각노트, 그다음에 이 강의 끝나면 1번은 이런 내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번은 뭐구나. 여러분 스스로 정리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구문이라. 이게 너무 좀 정석적인 그 정의긴 하지만 이게 가장 깔끔한 정의 같아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분석하고 자리에 맞춰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기초 문법 속에서 배우신 것처럼 무엇이 주어고 또는 무엇이 동사고, 그죠? 뭐가 보어고 또는 가장 중요한 무엇이 수식어고 이런 식의 이제 문장에서 개별 단어의 쓰임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분석하고 자리에 맞춰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 자, 이 말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서 어떤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한국어하고 영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문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에. 자, 한국어. 자, 루디는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벤을 사랑한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국말의 특징은 어순이 무한대, 어순이 마음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루디는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벤을 사랑한다. 바꿔볼까요? 벤을 사랑해. 루디는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즉, 벤을 사랑한다가 이 문장 위치에서 제일 뒤에 있든 또는 루디가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사라든지 어미, 어간 형태가 바뀌지가 않죠. 왜냐하면 국어라는 것은요. 이 문장에서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이 개별적인 단어의 을을, 은는, 이가 이게 붙으면 그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딱 정해지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벤을 사랑한다 루디는 이렇게 써도 되죠. 즉 루디라는 단어는 문장 제일 앞에 있어도 루디는이라고 쓰는 거고 문장 중간에 와도 루디는이라고 쓰는 거고 문장 끝부분에 와도 른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장이 어디에 오든지 간에 얘는 무조건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애교가 많은 벤을 을 붙었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목적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벤, 을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뒷부분에 있든 문장 제일 앞에 있든 또 이 부분에 있든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국어라는 품사, 국어라는 언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의 형태가 그냥 해주는 쓰임 또는 해석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어떠냐? 자, I want to take some rest.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이때 이 to take some rest라는요. 이 동사 배웠잖아. 그지? 우리 배웠으니까. 동사 뒤에 나온 건 뭐예요, 여러분? 목적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to take rest는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할 때 을를 붙여가지고 나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잘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to take some rest인데 이때는 동사 앞에 있잖아. 위치가 바뀌었잖아. 이때는 to take some rest가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 앞에 우리 뭐죠?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국어를 해석할 때 뒤에 붙는 조사나 어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사람들은 조용한 장소를 좋아한대. To take some rest,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to take some rest인데 문장 제일 뒷부분 동사 뒤에 목적어 쓰였을 때 또는 주어로 쓰였을 때 또는 뭐뭐하기 위하라는 부사, 목적어를 쓰였을 때 어때요? 해석하는 요령이 다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저하고 같이 배우셔야 되는데 국어는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국어는 어떤 단어가 문장에서 어디에 오든지 간에 원래 그 단어가 주어로 쓰였으면 그냥 끝까지 주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장에서 어떻다고? 위치가 달라지면 해주는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구문이라는 건 뭐예요? 해당 표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분석해야겠지. 그래야 우리가 국어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와 국어의 차이. 그래서 영어라는 것은 뭐가? 문장에서의 위치 또는 뭐예요? 자리. 문장에서의 위치 또는 자리가 뭐한다? 해석 또는 의미. 의미를 뭐한다? 결정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 영어 읽을 때도 단어를 좀 알면 단어를 껴맞추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숙지가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한 거하고 선생님이 해석한 거하고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석하면 이해가 잘 되니까 답을 잘 맞추는데 내가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좀 이상하니까 좀 더 심해지면 그게 이제 원래 원문의 뜻과는 완전 다른 오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요거 영어하고 국어하고 좀 차이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해석은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정확한 해석은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한번 샘플을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다 실제 기출에 됐던 문장인데요. 자, 팩토리 공장, 디소트 이 종류, 머쉬룸 버섯. 공장들 이 종류 버섯 얼렁 따라서 강 요즘.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영어의 자리를 파악하지 않고 개별적인 단어만 가지고 껴 맞추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저하고 이제 구문 공부하고 물론 문법도 같이 해야겠지만 구문 공부에서 베이스가 잘 갖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장 제일 앞에 명사 나오면 뭐라고 했지? 주어라고 했지. 그럼 주어 뒤에는 뭐 나오게 됐지? 동사 나오게 됐지. 아, 이때 머쉬룸은 내가 버섯이라는 명사를 했겠지만 문장에서 자리, 위치가 무엇이다? 동사 자리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셔서 학습하셔서 자기 것으로 내줘야 돼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아, 이게 동사구나. 머쉬룸이 동사로 뜻이 뭐가 있다? 급증하다는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어휘를 아셔야겠지만 이 어휘를 안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어휘를 많이 배워도 뭐가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내가 어휘 정말 많이 외웠는데 외우긴 많이 외웠는데 어휘뜻 할 때 내가 하겠는데 그게 독해 지문이나 문법 문장이 섞여 나오면 해석하면 해석이 되게 어색하거나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자리를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머쉬룸이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즉 주어 뒤에 나왔기 때문에 뭐로 쓰였다? 동사로 쓰였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파악하면은 아 동사로 쓰였으니까 급증하다. 동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중요하다? 정확한 해석은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what brings me real joy is the experience of being fully engaged in whatever I'm doing. 이런 문장이 있어요. What, 무엇이 brings, 가져와, me, 나를 real joy, 진정한 기쁨, experience, 경험, being, 존재, fully, 가득, 완전히, engage, 관여하다, 그죠? 뭐뭐 관련을 맺다. whatever, 무엇이든지 간에 I am doing, 내가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개별적인 문장의 위치라든지 역할을 파악하지 않고 개별적인 단어만 가지고 껴맞추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저하고 향후에 계속해서 열심히 구문 학습을 하시고 내재화돼서 자기 것으로 된다면 아 동사 앞에 나오는 우리 이제 배울 거니까 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한다. 그래서 는, 이, 가 정도 해석하면 되겠다. 그래서 what brings me real joy?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brings, 가져다 주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부가 나오고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여기서 이것이 문장에서 위치 또는 역할이 무엇이냐? 앞에 나온 경험이라는 걸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문법 강의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구문 강의에서는 그게 좀 더 전문화, 특세가 돼가지고 독해 치중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큰 기쁨을 주는 것은 경험이다. 어떤 경험이냐? Being fully engaged. 완전히 몰입되어 있다는 거. 어디 빠져 있다는 경험. Whatever I'm doing,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향후에 저하고 이제 계속해서 구문을 배운다는 건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가 서술어 동사고 어디가 보어고 보어 뒤에 형용사가 붙어서 요 뒤에 나온 내용이 앞에 나온 어떤 경험인지 수식해 주는구나. 이런 식의 각각의 표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갖다가 저하고
분석해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와,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영어 문장이요. 문법도 많은데 문장이 한두 가지 유형이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다 배웁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연구했다니까요. 몇 개? 30개. 이거 됩니다. 이거 30개 이거. 정말 제일 잘 나오는 패턴만 뽑았으니까 이거 되면 여러분이 99%는 다 소화가 됩니다. 느낌 오시죠? 정확한 해석은 뭐한다? 자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구문에서 이 표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국어적으로, 한국어적으로 명확하게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니까 말이 되네.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럼 구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당연하겠죠, 여러분. 정확한 문장 해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예문 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단어를 알아도 문장에서의 위치 또는 역할을 갖다 여러분이 파악하지 못하면 해석 자체가 있는 이가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을로로 해석했다든지 이해하시죠? 또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했다든지 뭐뭐뭐의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해석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토시, 이 조사가 우리가 해석이 얼마나 자연스럽냐 또는 어색해지냐 결정하는 거잖아. 사실은 단어를 우리가 이제 외우니까.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문장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당연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계시거든요. 구문 예전에 좀 공부하셨던 분들도 뭐가 있냐? 문법의 적용이 극대화돼요. 이거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문법 이론 배우면 꼭 하는 얘기 동일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이론을 들 때는 알겠는데 문제만 풀면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봅시다, 여러분.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 이거 그냥 기출됐던 건데 제가 오늘 뭐 기출 문제 푸는 시간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얘 있잖아요. 플랜스.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어. 주어인데 주어 자리 뭐 붙었어? S 붙었잖아. S 붙으면 이거 우리 뭐죠? 단수 복수에서 복수잖아요. 그죠? 그럼 복수 뒤에 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뭐가 붙었죠? S가 붙었잖아. 언제 S 붙이지? 앞부분의 주어가 단수일 때.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나왔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로 고쳐야 돼요? 이걸로 고쳐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자, 제가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주어가 있잖아. 주어가 이렇게 나왔어.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문제를 틀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 주어 S 붙었네. 동사 복수 써야 되는데 S 썼네. 틀렸네. 이건 누구나 다 맞춘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 문법에서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보냐? 이 사이에, 즉 주어와 동사 사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 줄, 네 줄에 끼어 들어가 버리니까 주어하고 동사의 관계가 안 보인단 말이지. 그러면 다시 내가 이 문법 문제를 틀린 거는 주어 단수 복수에 따라서 동사 단수 복수가 달라진다. 이 간단한 문법적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물어보는 그 문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장 패턴이나 형식이 복잡하고 긴 거지. 그럼 내가 이 문장 패턴과 패턴이 복잡하고 긴 것을 뭐예요? 분석해가지고 어디까지가 주어, 이 문장에서 위치가 어디니까 어디까지 주어고 얘가 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수어고 어디까지가 수식어고 어디가 동사인지 이 문장의 구조, 즉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셔야 여러분이 배운 뭐가 됩니까? 문법적인 내용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구문 강의를 되게 오래 했으니까 요 구문 강의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문법 문제를 풀 때 적용이 잘 안 됐는데 와 선생님하고 구문 공부하니까 문법 점수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뭐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문법, 어법, 개별적인 내용을 배웠으면 그것이 토대가 되는 덩어리 좀 더 큰 이해하시죠? 문장 단위의 구조를 갖다 보실 수 있는 학습이 되셔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배웠던 문법도 적용하게 되고 동시에 뭐예요? 개별적인 문장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영어 그 강의 콘텐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문제풀이도 있고 리딩 스킬도 있고 문법 문제 푸는 스킬도 있고 뭐 리딩 가면 뭐 순서 배열도 있고 빈칸 넣기도 있고 다양한 스킬이 있지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또는 여러분에게 강권 너무 강하게 추천드리는 강의 또는 콘텐츠가 지금 우리 시작하고 있는 이 구문 강의입니다. 중요성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그죠? 학습에 대한 좀 열의가 더 불타오르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구문이 중요하다는 말을 정말 들었는데 도대체 구문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그죠? 문장의 주성분을 갖다가 역할, 위치를 갖다가 기준에서 분석하고 정확하게, 올바르게,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그래서 구문이란 문장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정확히 해석하는 것. 그죠? 문장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구문 학습의 효용이고요. 자, 문법을 배워도 문제만 풀면 언제나 적용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구문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문 분석 때는 뭐 한다? 구성 요소의 역할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법 적용이 매우 수월해집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많은 경우가 이 구문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내가 문법 문제 틀면 자꾸만 그 문법 이론만 지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문법 이론이 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알긴 알아야겠죠. 근데 그 정도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본적인 이론은 정리가 돼 있는데 적용이 안 되는 가장 10번 중에 9번째 이유는 요 구문, 문장의 구조 파악이 안 되신 거니까 이 부분 같이 학습하셔야 여러분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 인트로 강의 첫 번째 강의고요. 다음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구문 학습하는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라는 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